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도다시님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피치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 사람들과 자주 보지 않으면 어색한데 혹시 이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나요? 어느 정도로 좀 가끔 보면 어색한가요? 한 3일 정도인 것 같아요. 3일 정도 안 보다가 보면 네. 어색한 거고. 네. 그럼 저는 얼마 만에 봤죠?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어색하세요? 네, 어색해요. 저랑 상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을 봤는데도 네. 한 일주일 만에 보면은 좀 어색하다. 네. 그러면 자주 보는 사이는 누가 있을까요? 집에 같이 사는 동생이 있는데 매일 보니까 그래도 덜 어색한 것 같아요. 아, 같이 살고 매일 보는 그 동생은 좀 덜 어색하고. 네. 그러면 애인도 있잖아요. 네. 애인은 어느 정도로 자주 만나죠? 애인도 한 이틀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덜 어색하고. 네. 그러면은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모님을 오랜만에 보면 부모님도 좀 어색한가요? 네, 부모님은 볼 때마다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네.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피치님처럼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어색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피치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혼자 맺을 수 없잖아요. 네. 나와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이요. 그쵸? 나와 상대방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비춰주는 자기 표상이라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의미하는 대상에 대한 표상, 대상 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관계를 맺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와 너의 관계들을 현실에서 계속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설명인데요. 경계선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 마음의 표상 중에서 타인에 대한 표상, 대상 표상이 약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은 내 옆에 있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피치님도 좀 그런가요? 네,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저랑 이제 하는 개인 밴드에도 아침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어떤 글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다시님이 떠날 것 같은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거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피치님한테 내가 상담을 종결할 거다. 좀 나아졌으니까 종결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죠. 네. 그리고 피치님도 제가 그동안 상담을 꾸준하게 오래 했던 내담자들과는 뭐 가장 긴 분은 10년 이상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상담이 도움이 된다면 피치님이 원하는 만큼 상담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불안하다는 거죠. 네. 없어질 것 같은 불안, 누다심이 떠날 것 같거나 피치님을 좀 버릴 것 같은 불안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불안이 이 사람이 언젠가 저를 떠나버릴 것 같은데 그거를 저한테 티를 안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제가 자칫 잘못을 하면 뒤돌아설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겠네요? 네. 그쵸? 그럼 그게 비단 저에게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아니,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또 이런 감정을 느끼죠?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나 부모님. 그럼 피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치님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떠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네. 피치님은 항상 그렇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피치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표상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피치님 마음속에는
피치님이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어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 경계선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항상 버림받을 것 같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대상 항상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반영하는 표상을 대상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상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혼자 있어도 좀 생각하면 아 그래, 내 상담자 누다심님이 있지,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지, 이 느낌을 좀 가지면서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는데, 이제 피치님은 대상 표상이 마음속에서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항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피치님이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혹시 이게 사람들 마음에 공감이 잘 안 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집단에 참여를 해도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치님이 저랑 같이 개인 상담을 하면서 집단도 꾸준하게 참여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집단을 하면서 제가 피치님 처음 봤을 때 너무 집단에서 말이 없어서 좀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굉장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반에는 이제 피치님이 워낙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개인 상담에서도 네. 제가 피치님이 경계선 성격인 거를 몰랐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냥 좀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이제 상담을 진행할수록 피치님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피치님이 경계선 성격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게, 피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별로 공감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죠. 네.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표상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힘들구나,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좀 공감도 하고 같이 관계를 맺을 텐데, 그것이 없거나 약한 경계선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 뭔가 사람처럼 잘 안 느껴져요. 네. 나랑 같이 좀 있는 사람처럼 안 느껴지고, 마치 우리가 TV를 보듯 아, 저 사람 말하는구나, 네. 이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좀 피치님이 외롭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자꾸 혼자인 것 같고 뭔가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소외감도 많이 느끼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상 표상이 약하거나 없다는 것이 피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가기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질투심이 너무 많은데 이건 왜 그런가요? 질투심이 어느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투가 심하게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이 그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좀 그런 감정을 느껴봤어요? 두다심님, 그리고 남자친구, 이제 집에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걸 느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피치님이 애정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 네. 이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럼 뭐 저에게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그렇게 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나요? 내 남자들을 챙기고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일 때. 집단에서? 네. 그리고 웃어줄 때. 집단에서 다른 제 내담자에게 웃어줄 때? 네. 그때 좀 어떤 감정이 들어요? 좀 죽여버리고 싶기도 하고. 누구, 나를? 내 내담자를? 아니요, 누다심님. 나를? 네. 네. 죽이지 마시고. 네. 네. 그리고? 죽겠다고 협박하고 싶기도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웃으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마음을 좀 어떻게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담 종결하자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감정이 좀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남자친구한테는 그런 걸 좀 표현을 하나요? 아니요.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 안 하는 이유는 헤어질까봐 겁이 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피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지치고 힘들어서 네. 헤어지자고 할까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거나 애정을 표현할 때 좀 질투심이 나는 거는 좀 보편적인 일인 건데, 이제 피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질투심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두려움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친해지면 나는 버림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고자 그런 분노나 어떤 질투심이 크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보통 경계선 성격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내가 너와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피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떠세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피치님도 저랑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남자친구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피치님이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진다고 저랑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진 않고 네. 근데 상대방은 그럴 것 같고. 네.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대상표상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입장이 그러면 저 사람도 입장이 그러겠구나 라고 역지사지로 내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이 대상표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님은 계속 좀 의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노다신님이나 남자친구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그러겠지? 라고 좀 계속 되뇌야 돼요. 어때요? 되뇌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죠? 네. 그 이유는 이제 대상표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을 좀 하면서 계속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계속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계선 성격장애는 상담을 통해서 나아지나요? 이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대상표상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요, 약한 사람들은 조금씩 강해지기도 하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집단에서도 같이 소통을 하고 계속 관계 속에 있는 경험을 하시는 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전보다는 편해지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